자, 이슈탱크 화요일의 주제 먼저 만나볼 텐데요. 주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제는 대통령의 발걸음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추석 연휴의 발걸음을 갈 거고요. 추석 이후의 발걸음도 한번 미리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석 연휴의 대표적인 장면들을 보면 연휴 첫날에는 명동성당의 노숙인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서 배식 봉사 활동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뭐 대주교님인가요? 정순택 대주교님 만나서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곳을 좀 찾아가서 복지를 좀 두텁게 해달라 이제 이런 주문을 받아왔고 12일 추석 당일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아까 저희 사진 잠깐 나갔죠. 거기 나가가지고 부대 방문을 해서 장병들이랑 뭐 오찬도 함께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장병들의 부모님과 깜짝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평가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오현주 소장께서는 우리 대통령의 발걸음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은 뭐 민생 발걸음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저는 약간 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는데 실익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익이 없다. 네, 이 민생 행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행보와 그다음에 이 야당의 당대표 이재명 대표의 행보 그리고 이준석 전 당대표 행보 이런 것들이 거의 비중이 비슷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대통령이 명절 때 뭘 했다 이런 게 굉장히 부각되는 데 비해서 그냥 대통령도 그 3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행보가 그냥 잔잔하게 소개되는 정도? 그런 것들이 네. 스스로 좀 자초한 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졌고요. 다만 네. 뭐 군장병 부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진에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네. 그런 의미 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렇게 애쓰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애쓰긴 하는데 아무튼 아쉽다. 실익이 별로 없다. 실익이 없다 이제 평가이시고 네. 김준혁 교수께서는 뭐 저도 우리 소장님하고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의견인데 조금 더 좀 비판을 조금 더 하자면은 네네. 일단 뭐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 좀 먼저 하고요. 네. 저는 저런 민생 행보는 아주 의미가 있다. 음.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먼저 말씀 좀 드립니다. 네네. 1차적으로는 잘했다. 음. 그런데 좀 더 세밀해졌으면 좋겠다. 왜 세밀해졌으면 좋겠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명동성당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이제 노숙인들에 대한 이제 배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인권 침해 문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분들은 좀 편하게 밥을 먹고 싶었거든요. 또 자기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알려지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았고, 예, 저는 그 노숙인 인문학을 거의 15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분들의 어떤 정서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걸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그 자기의 이미지를 위해서 연출을 좀 시도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 말고 나머지 그 전체적인 사진들을 보게 되면 경호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딱딱하고 좀 무거운 분위기였거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숙인들이 밥 한 끼를 추석 당일날 편하게 먹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편하게 먹지 못하는 일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세심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좀 주신 건데 지금 우리 김성민님께서 대통령이 부대를 방문한다면 병사들은 부대 출입 24시간 동안 죽어나간다. 아니 추석 때 쉬지도 못하게 하냐. 왜 그들의 마음을 모르냐라고 해놓고 대통령 미필이었지라는 댓글을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것도 뭐 세밀하게 접근을 못한 거일 수 있나요? 뭐 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짧은 연출을 위해서 대통령이 이제 가게 되면 신원조회 같은 거부터 다 하잖아요. 물론 이제 네, 군대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는 뭐 네. 다 이미 정리된 거라고 하는데 그 방송 이제 언론에 나간 내용에 오찬 전에 그러니까 점심 식사 전에 이제 대통령이 방문한 것처럼 했는데 실제 사진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식기가 다 먹은 이후예요. 이미 먹고 나서. 예, 먹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면 네. 이것도 제대로 잘 맞춰야 되는데 네. 국민들이 요즘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래서 딱 사진 보고 이거 밥 먹고 나선데 왜 오찬 전에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하는 거야? 이거 뭐 우리를 뭐 우습게 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지 못하다. 그리고 오히려 호의가 역으로다가 고통을 줄 수 있다. 네.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요. 네. 예전처럼 막
뭐 오기만 하면 영광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네, 그런 네. 부분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저는 이제 뭐 보면서 뭐 이런 서민적인 행보 이런 거 좀 높이 평가해 줄 필요는 있는데 아까 그런 세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미국의 대통령 그 저기 부인들은 뭐 이제 초등학교 같은 데 찾아가 가지고 뭐 책도 읽어주고 이런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30% 안에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해가지고 뭔가 이런 친서민 행보에 너무 이렇게 기획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이 높을 때건 지지율이 낮을 때건 매 한 가지로 뭔가 친서민적인 행보를 하면 뭐랄까 이제 그 비판을 하기도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저는 이전에도 사실은 많이 했어요. 추석 때만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친서민 행보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국민들께서 기억하는 게 없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말씀이신 네, 거고.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께서 네네.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쪽에서도 나와가지고 많이 예. 하셨어요. 진심과 이제 아주 디테일한 것이 좀 부족하다. 제대로 아주 디테일한 기획이 부족하다라는 건 김준호 교수님과 같은 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색해하세요. 친서민 행보를 하시면. 네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사진이 아까 군장병들과 있는 사진과 이 명동성당에 간 사진의 표정부터 다른데 그럼 뭐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군장병이 훨씬 익숙하죠. 아 그래요? 아 저는 네네네. 다르게 봤는데 잠깐만 이건 평가가 다를 수 네네네. 있으니까 우리 저희 김 PD 사진 아까 우리 그 준비한 거 있죠. 배식 봉사하는 게 사실 나는 더 뭐랄까 되게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배식 봉사는 자연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 아까 보여주던 거. 예, 안 돼요 지금?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요구했어? 이거 말고 좀 더 큰 사진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서울신문 기사고, 요 다음 건가? 그치. 이거는 나는 너무 잘 어울리는 사진이라서 이건 연출이 아닐 것이다. 본인의 자치 경력을 네. 이제 뽐내셨기 때문에 네네네네.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 있게 네네. 이 자리에 임한 게 맞고요. 예. 다만 그 전에 민생 행보를 하는 걸 보면 네. 그 자리에 갔을 때 늘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실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대통령의 어떤 네. 이 호탕한 면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럴 때마다 꼭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심한 어떤 이 과정에 신경을 써야지 그렇지 네. 않으면 좀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네. 뭐 친서민 행보 좋고요. 뭐 추석 연휴든 지지도가 높든 아무튼 뭐 계속 해주시면 국민들한테 칭찬 받게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추석 연휴를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제 추석 이후를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디를 간다고 했느냐? 바로 해외 순방을 또 나갑니다. 나가는 곳이 바로 캐나다도 가고 영국도 가고 어쨌든 영국, 미국, 캐나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건데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행사로 본다면 엘리자베스 여왕 그 국장에 참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엔 총회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해외 순방에 대한 뭐랄까 전망, 예상 혹은 뭐 김주혁 교수님만의 평가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해외 순방의 일정은 원래 잡혀 있었던 부분들이었었고요. 네. 이게 그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이 좀 갑자기 좀 끼어들기는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일정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요즘 최근에 대통령 내외가 희화화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통해서 국격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들, 또 외교를 통해서 또 어떤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하고요. 예. 다만 나갔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외교적 관례들을 갖다가 익숙한 상태에서 제대로 그 행동을 할 것이냐. 사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국민들이 좀 노심초사한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외교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외교 모습 이런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교의 어떤 그 진행 과정들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잘 뭐 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계속 그 페이퍼 놓고 읽기만 할 것이냐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뭐 예행 연습도 좀 많이 좀 하고 예. 이런 시뮬레이션도 좀 많이 한 상태에서 좀 하면은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해외 순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김준혁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놀라서요. 이거 저기 우리 확인할 수 있나? 저희 아니 근데 이렇게 장난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생방 중 이거 소개시켜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건희님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댓글창에요 사진이 김건희 여사 사진인데 그러면 안 돼. 아니, 네. 아니죠? 아니죠? 네. 김건희 여사님 오늘 잠깐 시간 내서 구경하다 가요. 우리 남편 윤석열 대통령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방송 잘 되길 빌어. 이거 진짜 사진이 김건희 여사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야.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제가 이렇게 순진한 사람입니다. 네. 기대와 우려 우리 김준식 교수님 말씀해 주셨고 오현주 소장께서는 아 깜짝이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찾은 돌파구가 외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정돼 있던 일정이긴 한데요.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빠지지 않고 잘하고 있다라고 1순위로 꼽히는 게 외교이기 때문에 30%를 좀 넘더라고요. 네. 네. 이번 기회를 이렇게 계기 삼아서 좀 국정 지지도를 이렇게 탈환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만치가 않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미국과의 어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 정상회담 성사 여부고 그 안에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이제 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에이. 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성과를 제대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네. 이 해외 순방이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 하지만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네. 이 한국의 유효한 조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외 순방에 제대로 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예. 한 축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냐? 네, 네. 예, 이것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동행은 한다고 하잖아요. 맞죠. 동행한다고 지금 그래서 발표됐죠. 네. 제발 동행은 하지만 네. 좀 조용히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작 이제 사실은 네. 이게 뭐 해외 순방을 간다. 그러면 어디를 간다. 어디에서 누굴 만난다. 무슨 얘기를 한다. 이게 더 화제가 돼야 되겠죠. 근데 막상 해외 순방 간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응? 그러면 이번에 여사님이 같이 가나? 안 가나? 그럼 같이 갈 때 누구 데려가나? 그러니까 예전에 사적으로 지인을 이제 대동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게 또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제일 큰 문제죠. 네. 이게 가십거리로 음. 대통령 내외의 일이 가십거리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 네.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와 관련돼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 네. 거기에서 이제 일본은 어쨌든 그 도움을 받게 됐는데 우리는 빠졌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데 예, 예. 바이오까지 추가가 됐어요. 맞아요. 예. 행정명령 했다고 네,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바이오로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이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경제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 바이오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한국 경제의 추락은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바이오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면 오히려 지지율은 굉장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가기 전에 외교 라인을 총동원해서 네. 그리고 또 뭐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인들 중에 이런 그 로비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네트워크가 있는 분들을 총동원해서 역할을 부여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바이오 문제를 최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야 된다. 예. 자, 이 두 번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희호 여사를 따라 배워야 된다. 이희호 여사요? 예, 김대중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이희호 여사를 따라 배워야 된다. 이희호 여사는 물론 이제 그런 국제적으로 명망가가 있었던 분이었고 또 오랜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유명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호 여사가 갖고 있는 기품과 절제 또 언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그 전태절사 어머님 이소선 어머님께서 칠순잔치를 하는데 고위원이었죠. 전 고위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호 여사가 방문을 하기로 하셨어요. 예. 오랫동안 민주화운동 같이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뭐 대통령 영부인이 오니까 사전에 주민등록 뭐 번호 다 제출하고 막 하니까 이소선 어머니가 아유 필요 없다. 우리 같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하면서 대통령 영부인이랑 같이 식사하기 싫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런 의전 이런 거 다 취소해라. 그런 거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 어머니를 편하게 하는 잔치에 왜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거 일치하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러 역할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호 여사를 갖다가 모델로 삼게 되면 아마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네.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이제 짚어주셨고 조언을 주셨는데 롤 모델을 이호 여사로 삼아야 한다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좀 요즘에 이제 일종의 이제 짤이라고 하죠. 짤로 워낙에 많이 돌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패션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클린 케네디를 비교해서 사진이 올라왔는데 포즈나 뭐 의상이나 이것까지 다 이제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패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래서 이 실제 롤 모델을 해야 되는 분은 이호 여사라고 꼽아주셨는데 외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이고 참 그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는 세계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뭐 외모부터 시작해서 학력, 집안 가문 모든 것들 아마도 저는 그 김건희 여사가 어린 시절부터 네. 제클린을 그 이상향으로 삼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아마도 제클린 같은 대통령의 부인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세계 최고의 선박왕 오나시스의 아내가 되고 싶은 뭐 이런 그러니까 권력과 금력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 그것들을 갖다 제클린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뭐 지금까지는 저렇게 했다 치더라도 이제부터 저는 뭐 저게 상당히 표절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표절입니까? 예, 표절했다고 보여지는데 표절은 다른 걸로 하면 이제 모방일 수 있거든요. 모방은 또 창조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하시고 이후부터는 이제 본인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이미지로 서민과 함께하는 화려한 듯하면서도 서민과 함께하는 그런 그 내공을 네. 보여주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이전에 모방이 있다고 하셨고 어쨌든 근데 평가는 표절로 주시긴 했는데 뭐 색깔이 좀 너무 똑같긴 하네요. 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뭐 좀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진이 저도요, 너무 색깔이 좀 진짜 되게 흡사해서 네. 예. 배우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고요. 좀 제클린 여사랑 비교를 하자면 네. 제클린 여사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이 김건희 여사가 따라하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좀 가정하에 추측되냐면? 추측을 하자면 네네. 이 제클린 여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고 그리고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각국에서 네. 환호와 찬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따라하고 싶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저는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아까 2호 이제 영부인 얘기도 해주셨는데 누군가 롤 모델을 삼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네네. 단순히 어떤 대통령 부인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어떤 요청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일리가 있냐면 약속을 지켜달라라는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이게 네. 그 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본인이 나와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살겠다라고 했으면 국민들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기를 아주 상식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해외 순방을 가든 국내에 있던 약속은 지켜달라.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네. 제가 한마디 예, 예. 더 하면은 저런 모습들은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것에 대한 표절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클린의 표절만이 아니라 그 세계 패션쇼에 나오는 아주 화려한 의상들을 갖다 또 이렇게 그 표절해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이번에도 나가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계속 이어지면 안 된다.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그 강국의 대통령들을 만나면 좀 주눅이 드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힘을 믿어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제대국 8위 나라예요. 전 세계 군사 강대국 5위에 해당되는 나라고요. 네. 우리나라 정말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믿고 좀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처신을 한다면, 행동을 한다면은 예.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저런 표절 논란은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올리브 럭킹님, 동그랑땡님, 김성민님, 아무튼 뭐 비판의 메시지를 많이 주고 계신데 제가 다 소개를 안 해드릴게요. 예, 소개를 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안 할 텐데 저도 뭐 두 분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이게 원래 약속을 하셨던 거잖아요. 조용한 내조를 하기로 김건희 여사께서 약속을 좀 하셨다면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기자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따로 어떤 조용한 내조라는 거는 밖으로 알리지를 않으면 되는 것인데 해외 수박 나가면 뭐 어디 갔다 이게 조용한 내조가 아닌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걸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취재하다 보니까 저번처럼 어떤 지인 동행 논란도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뭐 정상적으로 좀 평범하게 일정을 진행하면 예전 순방 때와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내용 중에 하나만 더 짚으려고 하는데 아까 첫 번째로 이제 두 가지 짚어주셨어요. 하나는 윤 대통령,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인데 예. 이전에 짚어주신 거 바이든 만나가지고 바이오 문제나 전기 자동차 문제 못 풀면 이 의미가 없다 이 말씀 주셨잖아요. 한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호구 잡혔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는 다 했는데 이번에 막대한 투자 다 해줬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건 이제 일정 부분 추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낸시 펠로우 여사를 만나주지 않아서 미국이 빈정을 상해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이제 등 돌린 거다. 일정 부분 호구 잡힌 거다라는 평가가 있더군요. 그 마음을 되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과의 이런 그 연결고리는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지난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통화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당시에 뭐 중국의 눈치를 좀 본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좀 있었거든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어야 되거든요. 낸시 펠로우가 당시 언론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 어디를 가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은 사례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미국 중심주의 체제를 갖다가 더욱더 옹호하고 강화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실업률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미국의 이익에 복무해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팽당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낸시 펠로우의 역할도 컸고 바이든의 역할도 큰 것이죠. 대한민국 기업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국민들이 노력을 해서 경제적인 부를 갖다가 미국에 투자해주고 있는데 정치권이 여기에 더해서 정부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낸시 펠로우도 반드시 찾아가서 무릎을 뭐 이렇게 조아리든지 어떻게 굽습니까? 저는 그런 정도로까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럼요. 그렇게 해서라도 네. 낸시 펠로우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리브 럭키님 바이오 전기 배터리 문제 해결 못하면 들어올 생각 마라. 하지만 준 MJ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바이오 괜찮을 거다. 이제는 이런 평가도 주시고 있고요. 오현주 소장님.
미국의 연일 바이든 대통령은 그 연설을 할 때 한국 예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한국에서 투자받았다. 우리 안전한 국가로서 한국이 투자하고 있다. 근데 우리한테 왜 이런 거 그래? 홍보 치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호구 잡혔다 혹은 호갱이다 한국이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는 게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인플레 감축법을 얘기하면서 물가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내 물가는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또 해외적으로는 이게 무역의 수지 그 흑자를 가져오는 등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데 비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다. 음. 국내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네. 그리고 해외에 가서는 호구를 잡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반드시 이번 순방에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예. 독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윤 네. 대통령님 제발 이번에 바이든 잘 만나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것만 해도 진짜 큰 아유, 성과가 아니겠는가. 저는 뭐 만약에 예, 그거 해결한다면 지지율 40%대 바로 회복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지율 얘기 나왔으니까요. 자, 바로 대통령실도 근데 그 나름대로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요, 그냥 여전히 30% 안에 쌓여 있고. 박스권이라는 표현 많이 하는데 30% 사실 초반입니다. 31, 32, 뭐 33 이 정도인데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해외 순방은 18일에 나가는 거고요. 이번 주 일정 보면 사실 국정 지지도에 별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일 이제 이준석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이제 뭐 저기 심리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원내대표는 19일에 뽑힌다고 하는데 여당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에 뽑힌다고 하는데 그거 뭐 누가 되든 간에 이제 돌고 도는 비대위에 국민들이 큰 관심이 없어진 상황이고요. 또 비대위원 오늘 뭐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 또한 뭐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어서 이 국정 지지도가 여당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뭔가 모멘텀이 있는가? 없잖아요. 없죠. 실제로 뭐 지금 이제 해외 순방은 예정돼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원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정치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이렇게 반기는 입장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여론들은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뭔 해외 나가는 거냐. 혹은 뭐 또 비행기 안에서 와인 먹으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조롱도 또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네네.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국민들의 어떤 조롱이라든가 어떤 가십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 시절에 뭐 잘못되면 이거 다 노무현 탓이야.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됐을 때 나라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들인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빨리 그 대통령실이 좀 정리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그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뭐 전반적인 문제들 이게 대통령실이 차분히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영부인이 대통령 부속실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부속실이라면 제1부속실인데 대통령과 영부인을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조건으로다가 이렇게 준비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동급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빨리 제2부속실 만들어서 안정되게 운영해 나가고 또 영부인을 전담하는 이런 전문가들 속에서 움직이게 해야지 예. 오히려 그 두 내외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대통령실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뭐 이게 인적 쇄신한다고 막 몇십 명 내보내고, 근데 뭐 수석 비서관은 교체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머물러 있는 상황이어서 인적 쇄신과 관련된 평가가 지지율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적 쇄신을 이렇게 아랫물만 교체하고 윗물은 그대로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리기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말 대통령실이 지지율을 올릴 마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실이 지금 지지율을 올리고 싶어하는 순서가 잘못됐다. 순서. 네. 가장 먼저 대통령실 민생 행보하면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오르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해외 외교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하는 걸 더 잘하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긍정적인 어떤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 사실 마지막 남아있는 거는 협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3순위로 두고 있는데 네. 오히려 역으로 3순위를 1순위로 거꾸로 하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순서와 거꾸로 해야 된다, 지금은. 아. 그것이 가장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비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국민들의 추석 민심의 핵심은 양쪽 다 꼴배기 싫다.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네. 하루빨리 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민생 행보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협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당대표도 그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만큼은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된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박스권을 탈출하는 네.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스권 탈출의 유일한 길은 바로 협치인데 그 협치가 쉽지 않아 보이죠, 김주재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댈 겁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에 경쟁했던 이재명 그 경쟁자하고 같은 테이블에 둘이 앉기가 싫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에 그런 대표가 없다. 비대위원장이 안정된 상태 속에서 만나겠다. 네. 뭐 이런저런 핑계를 좀 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청와대에서 인적 쇄신 뭐 아까도 아랫물만 좀 그 뺐다고 하는데 네. 한 50명 정도를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한 80명 정도 교체하겠다는데 아직 한 30명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로 그 대통령이 시작을 하고 정부 여당 대통령실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한 150일도 안 돼가지고 50명을 교체를 했다. 네네. 이거는 처음부터 사람을 잘못 뽑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 교체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검핵관들이 예. 인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로 이제 검찰 출신 중심으로 혹은 검찰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 혹은 검사들과의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했는데 이들이 과연 이런 민생이라든가 혹은 경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이 특히나 이제 검찰 이 안이 물론 다 검찰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알 수 있느냐? 네.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인적 쇄신이 지금 이제 전문가들 중심으로 그래서 여야 이런 어떤 정파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고 철저하게 네. 그 전문가들 중심으로 뽑아서 예. 대처해야 된다. 예, 예. 그래야만이 이 정부가 좀 제대로 좀 순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근데 사실 욕먹을 수 있는 뭐 발언이기도 한데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과오나 실수 같은 거 다 인정하고 넘어가더라도 지금은 사실 뭐 윤석열 정부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사적 채용, 뭐 지인 채용 사실 어느 정권이나 뭐 친한 분들 많이 갖다 썼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갖다 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느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입증해서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 결과들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그리 납득할 만한 그런 좋은 결과들은 아니었다. 오히려 뭐 어떤 의문점들이나 의구심이 들었던 인선들이 많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평가를 인정하고 다음 스텝을 밟으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신선한 인선들 내지는 공감 갈 만한 인선들이 있는가 그 부분이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나 경제 모든 현재의 문제들을 갖다가 진단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찾을 때 역사 속에서 공부를 해서 찾거든요. 영조시대 탕평 정책하고 정조시대 탕평 정책이 명확히 달라요. 영조시대 탕평 정책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했던 DJP 연합 지분 나누기예요. 이게 예. 정당별로 당파별로 지분 나누기고 정조시대 탕평은 철저하게 인재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남인이든 서인이든 뭐 노론이든 소론이든 관계없이 이 사람이 여기에 일을 잘한다. 그럼 그 사람을 임명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정책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인사정책은 바로 정조시대 인사정책을 갖다가 네. 지금 이렇게 재현하는 일들 그런 정도의 어떤 정신들을 받아들여서 지금 과감한 인사개혁을 하는 부분들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다가 진행될 수 없다. 무능한 사람들
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래 가까운 사람들 데려다 쓸 수 있어. 그렇지만 예, 조금 전에 우리 박영식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네네. 이것들을 갖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배경들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이게 너무 벌써 옛날 얘기가 됐네요. 전희경 정무비서관은 저는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협치 얘기해 주셨잖아요. 협치를 얘기를 하려면 전희경 정무비서관은 잘못된 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배경들이나 실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짚어봤습니다만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인물을 정무비서관에 데려다 놓고 여야가 협치하는 장을 마련하라?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선택 같거든요. 뭐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이간섭 이 정책 수석이나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잘 인선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네네. 앞으로 그쪽을 강화하면서 잘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내가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는 따로 있다. 예. 협치를 해야 되는데 정무 라인들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네. 좀 한 가지 언급해 드리고 싶은 거는 추석 선물 받은 사람 명단 중에 저는 이거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았지만 언급 주셨네요. 자, 말씀하십시오. 네. 그 신자유연대 대표라고 하는 극우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 아. 극우 인사가 나와서 자기 추석 선물을 자랑을 했는데 그분이 최근에 소녀상 논란에도 등장하는 동일 인물이잖아요. 소녀상 철거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계속 이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이 간간히 등장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식의 어떤 인사 라인들이 다시 또 불거진다면 아무리 잘하려고 하는 것은 빛이 바를 수밖에 없다. 네. 내가는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아까 얘기하신 그분 성함이 김상진 씨인가요? 김성진. 김성진인가요? 예. 김성진 씨를 쳐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데 제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내용들이 좀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분에게 실제 대통령 부부가 추석 선물을 보냈다고 하고 그분이 그걸 또 인증하고 그게 기사화되고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고 이거 어떻게 쳐다볼까? 근데 이제 뭐 아쉬워요. 대통령 추석 선물을 대통령 내외가 다 지정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 내외가 그분들한테 추석 선물을 갔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명단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 내외분이 이분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역으로다가 대통령 내외가 그분들에 대한 애정의 이야기를 아마 어느 자리든 공석이든지 사석이든지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알아서 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한테는 선물 보내줘도 되겠다. 뭐 네, 그렇게 그렇죠. 그런 생각할 수도 감각으로. 있겠죠. 예, 예. 하여튼 저거는 디테일의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국민 여론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느냐? 아나무인이라는 거야, 아나무인. 예. 염치가 없고 아나무인이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한다. 법과 제도, 질서, 관습, 의례 뭐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식, 네. 상식이 결여돼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러면 상식으로 회복을 해보면은 국민들이 또 지지하는 거거든. 예.